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도내에 별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곧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를 이어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게 100년 가게의 한판을 달아주는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야당 의원 행사에 참석한 시의원을 징계해 뒷말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곳에 따라 최고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났나 싶었는데 곧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쏟아진 비에 장마까지 겹칠 경우 피해가 우려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농민들의 손길은 분주해졌습니다. 병충해 방지 약재를 살포하고 농작물의 상태와 농수로와 밭고랑의 물빠짐 여부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개면 해가 뜨기 전에 바로 약을 해야 해요. 병충해 벌레가 묵으니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시군에는 이틀간 최대 100mm의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으면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태풍으로 잠시 주춤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있는 장마전선은 이르면 24일부터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비는 길게는 사흘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 잦은 비로 침수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강수량 또는 강수 영역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연이은 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장 농작물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빠르게 퍼지는 탄저병이나 역병 방제는 물론 쓰러진 피해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재난안전실은 지반이 약해진 축대나 옹벽, 산비탈 붕괴 사고는 물론 침수 피해 우려도 있다며 예방 대책에 미리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50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달 부안군 해상에 이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지진이며 지진 감지나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폭염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낮 기온이 32에서 33도까지 치솟아 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열대야도 나타나겠다며 온열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는 9명, 가축 피해도 2만 2천여 마리에 이른다며 노약자의 경우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축사 환기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기금 대학원 설립이 재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유보에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전북 추가 이전과 연기금 대학원 설립을 통해 재지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23억 원의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작은 가게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인데요.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게 100년 가게라는 의미 깊은 현판을 달아주는 사업을 중소기업청이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오래돼 고장난 압력밥솥이 금세 새 것처럼 수선됩니다. 53년째 전주 남부시장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남문소리사. 밥솥이며 믹서기며 못 고치는 것이 없는 만능 가전센터로 지역 주민의 친근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를 이어서 오시는 고객들이 많으시고요. 어려운 것 같은 경우 고칠 데가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물어 찾아오고 계십니다. 1976년부터 전북대 구정문 앞길에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신토부리 슈퍼마켓. 언제나 한결같은 웃음으로 대학생들의 엄마이자 이모 노릇을 해왔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만 대를 이어 가게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우리 며느리 갈 거예요. 못할 경우 건강할 때까지는 하고.
이처럼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소상공인에게 100년 가게라는 현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30년 이상 한우물을 파온 업체를 100년 가게로 지정하고 각종 컨설팅과 금융 혜택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도내에 16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이런 오래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외지의 자본이 밀려들어 갈수록 지역의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 이들 100년 가게가 지역사회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부터 개발과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과 대체 초재 조성비 등 4개의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창업 5년에서 7년 이내 제조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물 이용과 폐기물 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며 창업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 청년 취업준비생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만 18세부터 34세 사이 구직자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98.5%가 만족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취준생의 호응이 높은 만큼 연계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이 소속 전주시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게 징계 사유인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효자동이 지역구인 김은영 시의원은 최근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해당 행위자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자사고 취소 관련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의원으로서 너무 당당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명서를 내야 된다고 할 때 많이 당황했죠.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설명회에 참석해 당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김 의원의 해명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지만 끝내 김 의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굳이 바른미래당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 좀 오해의 요지가 그 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의원이 시민의 요구대로 행동한 게 잘못이냐며 주민들까지 나서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면이 있다. 성산구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가신 거지 뭐 바른미래당을 찬성하려고 가신 건 아니니까요. 김 의원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는 또 있었는데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내용도 거론됐습니다. 비록 이 부분은 처벌이 없었지만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신 있는 활동을 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합니다.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제재였다.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신 있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아쉬움이 좀 생겨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지방 의원들이지만 시민들만 바라보기에 우리 정당과 정치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완공 현업 축사 매입 기간 연장으로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안심사소 위원회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새만금호 수질 보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인 관리지역 토지 매수 기간을 5년간 연장하도록 해 익산 완궁지역 현업 축사 매입 사업도 2024년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대책으로 현지 결제수단 보급 방안이 관심입니다. 도의회 김희재 의원은 도내 3,000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 편의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며 알리페이 같은 현지 간편 결제수단 가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중국 간편 결제수단에 가입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보고 있다며 관광 기반 시설 차원의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시 군마다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를 열었고 완주군은 대학생들에게 인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익산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통 창구가 될 청년센터 청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동 문화예술 거리에 들어선 청숲은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는 물론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숲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숲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취업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완주군의 대학생 청년 인턴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인턴 20명은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배치된 근무지에서 업무 보조와 민원 안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완주군은 행정관서뿐 아니라 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으로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국방부 군 특성화고에 남원 제1고등학교가 해군 조리병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2020학년도 남원 제1고교 조리 제빵과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 기술병으로 입대하고 제대한 뒤에는 국방부 협약기업 취업이나 직업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남원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좋은 훌륭한 학생으로 기르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축제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김제 지평선 축제가 기업과 상호 협력을 통해 축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한민국 축제 도시를 수상했습니다. 익산 서동 축제도 축제 리더상과 대표 프로그램 금상 등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천 가구가 넘는 전주시 내 빈집의 활용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올 상반기 조사한 관내 빈집은 덕진구에 828호, 완산구엔 1,220호로 시내에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건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눠 맞춤형 정비 계획을 세우고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빈집 뱅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은행 거래나 수능 응시, 운전면허 발급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 여가시설에서는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 지역 영농 폐비닐 대책으로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농촌 지역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연간 평균 19억 원을 들여 2만 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충남 등 일부 시도가 생분해성 멀칭 필름인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대책이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피서철인 다음 달 말까지 쓰레기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하천과 계곡 등 27곳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반과 기동반을 꾸려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증회 운행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공사의 물놀이 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제공됩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전북 혁신도시 본사 앞마당에서 썸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바운스 등 10여 개의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박 빨리 먹기와 물풍선 던지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청소년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완주군은 오는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와일드푸드 축제 청소년 광기 페스티벌 코너에 댄스와 그룹 사운드, 노래 등의 참가자를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자격은 9세 이상 24세까지의 개인이나 10명 이하의 단체로 예선을 통과하면
와일드푸드 개막 다음 날인 9월 29일 본선 경연을 실시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이 내일부터 나흘간 덕진 예술회관에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단체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정읍시립농악단의 특별 공연 타올림이 오는 25일 연지 아트홀에서 마련됩니다. 다채로운 무대로 마련된 서머 페스티벌이 26일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라감사와 콩쥐의 로맨스를 다룬 퓨전 사극 3D 애니메이션이 25일부터 2주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특별 상영됩니다.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특별 기획전 롤링볼 사이언스를 내일부터 전시합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를 주제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내일 시청 서문광장에서 자매도시인 김천시 우수 농산물 교류 판매 직거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11회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동양면 채련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체험이 마련된 한여름 문화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1회 나눔 편지 쓰기 대회 응모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곳에 따라 최고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4도에서 낮 기온은 32도, 익산은 23도에서 32도, 동북권은 무주가 22도에서 32도, 진안은 21도에서 3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4도에서 30도, 고창이 23도에서 3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군산과 남동부 지역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